패전 후 빠르게 몰락해가는 귀족 집안의 장녀 까즈코는 몸이 쇠약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도쿄를 떠나 이지의 산정으로 거처를 옮긴다.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나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가즈코는 고상한 품위를 지닌 마지막 귀부인 어머니와 삼촌의 도움을 받아 조촐하게 살아가고 있다. 한편 소식이 끊겼던 남동생 나오지가 다행스럽게도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는 급변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설가 우에하라와 함께 어울리면서 술과 마약에 빠져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돈을 탕진하며 살아가게 된다. 점점 더 불행한 일들이 연이어 이들을 덮치게 된다. 방황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와중에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즈코와 나오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귀족으로 남을 것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든 평민으로 적응해 살아갈 것인가? 태평양 전쟁을 패배한 후 사양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던 사양.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경로는 이번 인간실격을 읽고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가 궁금해져서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사양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다자이 오사무는 많은 남매들 사이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유모의 손에서 스시마 슈지로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만나고 나서 삶이 점점 피폐져 갔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동반 자살을 하지만 매주 살아났고 1948년 다자이는 다마가와 상수로에서 마지막 굿바이 단편 소설집을 다 작성하지 못한 채 야마자키 도미에와 투신하여 동반 자살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다면 전편 인간실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오타 시즈코의 일기가 모토가 되어 적었습니다. 오타 시즈코는 다자이의 내연녀 중 하나였는데요. 그녀가 그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협의 이혼 이후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서 딸이 죽은 것이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 다자이의 단편 어릿광대의 꽃에 서두인 나는 이 손으로 손호를 물에 잠기게 했다. 를 읽고 전율을 느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이 쓴 일기를 가져가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사양이라는 글이 적히게 되었죠. 여기서 잠시 TMI. 그녀가 읽은 어릿광대의 꽃은 한 여성과 투신자살을 기도한 뒤 혼자 살아남은 다자이 오사무의 죄의식이 투영된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제목을 사양으로 지은 이유와 그의 글을 느낌을 바꿔준 극본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안톤 체호트의 벚꽃동산입니다. 이 글과 사양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안톤 체호트에 대한 이야기와 벚꽃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느낌은 우울하기도 하고 약간의 설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태평양에 패배한 후에 적은 거라 그런지 다자이 오사무의 슬픔이 사뭇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의 글 중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마태복음을 암기했을 정도로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번 사양에서도 말씀들을 인용해 적었는데요. 나중에 꼼꼼히 읽어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장력은 그의 천재적인 면모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듯한 글이 적혀 있어서 소설을 읽으면서도 하나의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양은 처음 책을 열 자마가 목차가 없고 바로 글이 시작되는 형태입니다. 문단을 나눌 때에는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 7, 8은 편지 형식으로 소설이 진행됩니다. 중간중간 다른 곳에서도 일기가 나오거나 짧게 편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4, 7, 8은 모든 글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의 주제로는 몰락한 귀족의 삶으로 얕게 볼 수 있으나 넓게 본다고 했을 때 나오지와 시즈코의 선택에 중요한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즈코는 가정이 있는 우에하라를 선택하며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나오지는 자신이 귀족이라는 틀에 갇혀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선택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작가에 대한 이야기와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만 나누었다면 이 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천재인 다자이 오사무만이 낼 수 있는 문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의 필력은 감성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하는 티가 봐도 감수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인간실격에서도 느꼈던 그의 필력이 이번 사양에서는 더욱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책을 읽다 보면 계속 글만 나오거나 편지가 등장해도 짧게 메모처럼 나오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양은 편지에 주로 내용과 뜻이 담겨져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지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자이 오사무는 생각해서 적은 듯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에 찾아볼 수 있는 요소 같기도 해서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책 절반은 청소년 권장 도서로 볼 수 없습니다. 인간실격에서도 말한 것처럼 청소년들에게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 책 중 하나로 꼽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삶 자체가 피폐하고 우울한 면이 있어서 글 자체도 약간의 우울감이 느껴지기에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꼭 다자이 오사무의 책을 읽고 싶다고 하시면 일본 초등학교에서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달려라 메로스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다자이 오사무가 많은 작품들과 작가들을 인용합니다. 많은 작품을 읽지 않았고 작가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사양 밑에 적힌 내용만으로 책과 사람들을 유추해 가면서 봐야 하는데요. 작자는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책을 읽으면서 만난 작가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조금은 지루했던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혹시 사양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외국 작가들을 좀 알아보고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책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양과 함께 읽으면 좋을 추천 도서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 사양을 읽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사양의 모티브인 일기주인 오타 스즈코가 느꼈을 감동을 함께 느껴보기 위해 어릿광대의 꽃을 추천해주고 싶었으나 다자이 오사무가 사양을 쓰게 만든 벚꽃동산을 보는 게 다자이 오사무가 이 글을 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벚꽃동산 자체 느낌도 사양이랑 비슷해서 읽기는 수월하실 겁니다. 야마자키 도미에는 다자이와 동반자살로 끝내 함께 죽은 여인입니다. 글을 보면 사양의 모티브 중 하나인 오타 스즈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녀가 다자이 오사무와 함께 있었을 당시의 일기 및 편지가 초반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 책을 사야 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이 글들을 쭉 읽다 보면 야마자키 도미에가 적은 일기를 볼 수 있는데 그 글들 속에서 다자이의 숨겨진 면모, 그의 인생 일대기, 그의 가치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책 중 하나라서 그가 왜 이런 글들을 적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양과 다자이 오사무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추천하고 싶은 대상은 딱히 없습니다. 이 책이 너무 별로라서 추천을 하고 싶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느낌 그 자체라서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고 소설책을 읽는 느낌이 아닌 정말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읽으면서 문장력을 늘려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편지의 느낌도 처음 보는 서술 방식이라서 좋고 신선했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딱 골라서 추천해줄 수 있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양에 대한 서평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